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정중에 따라서 똑같이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지. 인정상 보면은 그런 애들이라고 하지만은 법을 악용해가지고 교육하는 데나 이런 데나 많이 무질서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이니까 내 손자라고 생각하면은 더욱더 더 그러고, 아직은 어려서 하는 애들이니까 어느 보호소나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서 그 아이가 다시 사회에 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뉴스에 쓰고 보면은 아직 어린 청소년도 아닌 그지? 그런 애들이 많은 사고를 저지르고 있어요. 진짜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절도는 조금 그래도 그제 청소년 떼고 애들이 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을 때는 가중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슈K 시간입니다. 감금 폭행의 성범죄, 사망 사건까지 일으켜도 나이가 어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홍민호, 주우리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주 변호사님,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리거나 또는 또래를 감금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중학생들. 이들이 이제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들인데 이 학생들이 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네. 중고거래 어플에 동급생의 사진을 올리면서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이 중학생은 명예훼손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이 이후에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할 때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보호감독관의 지도 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에 현재 소년원에 유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금 집단 폭행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학생 3명이 다른 중학생 2명을 이제 폭행한 상황입니다. 이 폭행이 밤새도록 이루어지고 무인텔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7시간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가해자인 3명 중에 1명만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도 이를 이용해서 이제 또 죄를 짓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중학생처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네. 지금 일단 성인인 보호관찰을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범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촉법 소년이 이제 다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13.5%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성인의 2.5배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 형벌의 이제 주요적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응보의 기능,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교화가 먼저다, 이런 좀 논란이 많은데 먼저 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촉법 소년은 지금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아직 몰라서 이 형사적인 책임 능력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처벌을 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친구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내가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하는 범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면 과연 이 규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1950년에 이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촉법소년은 만 14세까지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난 2020년에도 만 14세까지 촉법소년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1950년대 만 14세와 2020년대 만 14세를 동일한 그 지적과 체격적인 능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촉법소년의 연령은 좀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된다. 주 변호사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약간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4년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모두 미성숙하며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하고 있는 형법 구조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협약인 유엔 역시에도 촉법소년의 미숙함을 고려해서 연령 기준이 12세 이하일 경우에는 더 이상 하향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이 성숙하다, 요새 아이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성숙의 개념을 아이들의 교육 수준 향상, 지적 능력 향상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성숙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더 낮추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아이들의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재범률이 적어지거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하향만이 답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홍 변호사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에는 저는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이제 저는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 범죄 내지는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이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현재 촉법소년 만 14세를 유지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강력 범죄,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유형화하는 것을 이제 포괄을 해서 그것은 만 12세, 13세로 낮추는 좀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재범을 발생을 하는 것을 좀 교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 범죄 유형이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촉법소년들은 소년 보호 처분을만을 받을 뿐이지 심지어 이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어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좀 많이 입법론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주 변호사님, 그 소년 범죄를 그러면 예방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현행 보호관찰 제도 시스템의 개편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그 보호관찰관이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OECD 평균 국가들의 수보다 4.1배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기본적인 관리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교화를 힘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보호관찰 제도의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다면 연령을 하향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변호사님은 좀 방안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만 14세에 지금 촉법소년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만 12세 또는 만 10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촉법소년 기준을 1, 2년 정도 낮춘다고 해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인 교정시설에 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